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등비 중앙입니다. 먼저 등비 중앙이라고 하면 등비 수열의 중간에 있는 항, 그런 의미입니다. A, B, C가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럴 때에 B는 A와 C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비 중앙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 공비 R로 곱하면 AR, 그 다음에 C는 그럼 AR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R의 제곱은, 가운데 항 AR의 제곱은 A 곱하기 곧 AR의 제곱과 같다는 겁니다. 이때 AR의 제곱이 바로 C에 해당하는 것이고 AR이 B이기 때문에 결국 B제곱은 AC다. 자, 등비중앙입니다. 그래서 B제곱은 AC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를 기초로 예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숫자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x의 값을 구하라. 등비중앙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간항의 제곱은 곧 x 플러스 12의 제곱은 x 곱하기 그 다음에 9x. 자, 그러면은 전개해보면 x제곱 더하기 24x 플러스 12의 제곱 144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x제곱. 자, 이 항을 전부 시켜보겠습니다. 이 항 시켜서 계산하니까 8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4는 제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로 약분을 한번 시켜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88이 64.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xx, 그 다음에 3618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x 마이너스 6x 합하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x 플러스 3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은 제로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x의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3 또는 x의 값은 6이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문제 안에서 x가 양수다 뭐 이런 단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6 둘 다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다. 세 수의 합이 14이고 그 다음에 곱이 64일 때 이 세 숫자를 구하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 숫자를 A, AR, 그 다음 AR의 제곱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이 64다라고 했는데 곱이 64 조건부터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이 64. 그러면은 결국 A 세제곱 R 세제곱이니까 AR의 세제곱이 64다. 64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의 세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R의 값은 바로 4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합이 14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합이 14.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14다. 자, 그런데 AR이 4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AR이 4다라는 걸 우리가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를 집어넣고 또 4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4 더하기 4R은 14.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를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4R은 1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관계식이 AR의 값이 4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4R은 10이라는 거하고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A는 10-4R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AR은 4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자리에 집어넣는 대입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4R 곱하기 R은 4.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4R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0R, 4 이항하면 마이너스 4는 제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로 약분해주면 2R의 제곱, 마이너스 5R,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제로다. 자, 그리고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2R-1, 그 다음에 R-2는 제로다. 자, 그러면 R의 값은
2분의 1이거나 또는 R의 값은 2다. 자, R이 2분의 1이면 R 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A의 값은 8이 됩니다. 그렇죠? 자, A의 값은 8이다. 그 다음 R의 값이 2면 A의 값은 2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숫자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8이라는 이야기니까 8. 그 다음 2분의 1이 곱해지면 4. 또 2분의 1이 곱해지면 2.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첫째 항이 2. 2가 곱해지면 4. 그 다음 또 2가 곱해지면 8.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세 숫자를 구하라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 숫자는 8과 4와 2다. 그 말이나 2와 4와 8이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접하는 세 원의 반지름. 자, 이 부분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접하는 원이 서로 외부에서 접하고 외접하는 세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직선으로부터 이렇게 서로 외접하고 있을 때 이때에 원의 반지름, 세 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식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에 두 번째 원에 세 번째 원에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 일직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외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원의 반지름 우리가 x라고 한번 두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 y라고 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의 반지름 z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과 서로 평행한 선을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에서 이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작은 원의 반지름 x랑 큰 원의 반지름 y를 합해놓은 x 더하기 y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y 더하기 z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중간 반지름 y에서 반지름 x를 뺏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y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부분 가장 큰 원의 반지름 z에서 중간 y를 뺏는 거하고 같을 겁니다. 그래서 z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두 삼각형이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은 닮음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어진 부분이 동의각으로 서로 각이 같기 때문에 90도 90도 동의각. 그래서 AA 닮음이 됩니다. 그럼 닮은 b는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의 닮은 b는 x 더하기 y 대 y 더하기 z는 그러면은 이쪽 y 마이너스 x 대 z 마이너스 y. 자, 이렇게 됩니다. 닮은 b가 비례식을 세우면. 그래서 우리가 내항 외항끼리 곱해주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y는 y 더하기 z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xz 마이너스 xy 그 다음 플러스 yz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의 제곱은 y의 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 플러스 yz 그 다음 마이너스 xz. 자, 그리고 이 항을 시켜서 정리할 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yz yz도 없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넘기고 자, 얘는 반대편으로 넘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y 제곱은 xz 마이너스 xz니까 마이너스 2xz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y 제곱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반지름이 x랑 y랑 z 이 순서대로 있을 때에 중간항의 제곱은 양옆에 서로 곱했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비중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을 때 세 원의 반지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등비수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등비수열.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응용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접하는 세 원의 반지름이 있을 때 그 반지름 사이의 관계는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5개의 원이 있다.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9. 그럼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9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6이다. 자, 16.
자, 그랬을 때에 한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자, 그럼 이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두었을 때 각각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서로 간에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걸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사이에도 서로 간에 등비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공비를 r이었다라고 한다면 r이 두 번 곱해지니까 공비가 r제곱이 되어지면서 그렇겠죠? r제곱이 되어지면서 등비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9하고 그 다음에 x하고 그 다음에 16하고 이 세 개도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등비중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항의 제곱 x제곱은 9 곱하기 16 이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9하고 16하고 보면 9는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6은 4의 제곱입니다. 그럼 결국 두 개 엮어서 12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x의 값은 결국 뭐냐?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